UX 설계는 보통 이제 우리가 요즘은 앱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스마트폰이 대세긴 하지만 PC 화면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지금 제가 아트보드로 구현하고 있는 요 화면 속에 있는 장면은 PC에서도 동일하게 좀 뜨인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자, 탭키를 눌러보고 보여드리죠. 이 첫 화면에 지자체 홈페이지를 예를 들어 보이면서 지자체라든가 회사나 기관 거기서 로고 밑에 들어가자마자 뭐 찾아보고 할 필요 없이 바로 들어가서 우리 제품을 보세요. 우리 내용을 바로 보세요. 여기 꺼내놓은 4개의 주된 아이템이 있고 이거 없이 이것만 뜨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냥 뜨이자마자 로고 보이고 그림 왔다 갔다 영상이 보인다거나 아 여기 있네. 여기 이걸 눌러보면서 그래 내가 찾으려고 했던 요 메뉴들 저는 좀 이 대중성을 좀 고려를 해서 예, 요러한 주제로 앱을 만들려고 기획을 해봤었는데 예, 이 4개의 주된 메뉴 요 안에 있는 소소한 내용들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신작 영화를 딱 눌렀을 때 신작 영화에 나와 있는 뭐 SF 영화라든가 호러 무비라든가 뭐 멜로물이라든가 미니 시리즈 여러분들이 뭐 그런 내용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처럼 이렇게 관련된 큰 카테고리 이걸 원뎁이라고 해요. 원뎁 깊이 1번 이걸 두 번째 깊이 투뎁이라고 합니다. 뎁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자 보통 이제 뎁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영어로는 DEPTH라고 해서 깊이를 말하죠. 그래서 요 깊이가 몇 단계를 거쳐가느냐 많은 단계를 거쳐가는 거는 많은 단계를 거쳐가는 거는 지금 이제 원뎁, 투뎁 예, 뭐 가전제품이라든가 아주 복잡한 그 뭐 있을까요? 뭐 소설의 등장인물 속에 보면 광수도 있고, 뭐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사람들만 해도 무지 많잖아요. 기타 행인들 뭐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뭐 이야기, 그 사람이 살아온 생애 뭐 이렇게 하면 아주 복잡해지죠. 그런 경우는 그 하나 내용 안에 함축적으로 애들을 다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용이 해줄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요거를 IA라고 얘기하죠. AI가 아니라 보여드려 봤고요.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사이트 맵입니다. 사이트 맵, 사이트 이 맵. 예. 그러면 이러한 구성을 PC에서 무작정 어떻게 짤까? 그냥 네가 알아서 먼저 포토샵 작업하고 있어. 설계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자체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이게 할까, 서체를 어떻게 꾸밀까 이런 건 웹 디자인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설계가 우선 필요합니다. 즉 익스테리어, 외부에 방이 몇 개가 들어가고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 생각하고 그 안에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 거지 인테리어 팀이 가서 아무것도 없는 부분에 뭐 벽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 아니거든요. 자, 저는 UX 설계로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제가 여기 아트보드를 여기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트보드가 지금 전체는 모바일에서 3개 정도를 좀 할애를 했습니다. 할애를 해봤고요. 전체는 5m 직경이거든요. 가로 세로 5m의 아트보드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인데 더 넓어질 수도 있긴 있어요. 제가 아트보드 하나를 또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통 녀석을 좀 꺼내놔야지 전체적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녀석들을 꺼내놓고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레이어. 자, 보겠습니다. 레이어는 이렇게 생긴 친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에셋 익스포트라고 해서 이건 최근에 생긴 거라 뭐 활용도는 좀 익숙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아트보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 우측에 있는데 제가 빼봤습니다. 예, 보통 이게 누를 때마다 해당된 아트보드를 좀 보여주는데 자 여기 이 자리에다가 하나를 좀 추가해 볼게요. 지난번엔 드래그하는 방법 보여드렸는데 추가를 해봤고요. 요거는 제가 PC라고 해볼게요. PC. PC의 첫 화면이라고 가정해서 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까요? 엉뚱한 데가 있는데? 이 아트보드가 가로 세로 5m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럴 때는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1, 2, 3, 4 순서로 돼 있는데 예, 여기 이 끝에 아트보드라고 하는 곳에 가보시면 리어레인지라는 말은 애들을 좀 정렬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 종이가 막 널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는 오른쪽에 치우쳐 있고 새로 만든 애는 엉뚱한 데가 있다. 종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탁탁탁 여러 장의 서류를 모아서 판판하게 만드는 거를 우리는 이제 어레인지라고 얘기하는데 새롭게 정리한다. 이 친구를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이 친구를 누르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컬럼이라고 해서 3개씩 보이게 하고 내리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요거를 하나씩 해서 하면 어떨까? 숫자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제가 OK를 눌러볼게요. 어떻게 뭐가 이렇게 바뀌었지? 예, 쭉 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완전히 틀린데? 틀리죠. 틀립니다. 요거 한번 봐주세요. 아트보드라고 하는 곳에 리어레인지. 나는 세로로 컬럼이라는 것은 세로를 말해요. 2개씩 배열해야지. 그리고 애들 사이의 간격이 이런 걸 말합니다. 애들 간격은 너무 붙어 있지 마, 니네. 자,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이거 구경해 보시죠. 이런 작업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만 가능해요. 포토샵은 아트보드라는 개념이 생기긴 했지만 이런 페이지 개념으로는 처리를 애들이 못 하거든요. 자, 그 바람에 여기 제가 빈 곳에 써놨던 애들이 막 섞여버렸구만요. 야, 페이지 순서를 딱 자기가 정돈, 자, 진짜 책상 가운데 애들을 깔끔하게 정리한 것 같죠? 자, 이거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리어레인지. 이거 3개씩 가지고 그랬어. 그리고 밑에는 PC니까 넓게. 자, 오케이. 네. 자, 전체 5m, 가로 세로 5m 직경의 저 넓은 공간이 예, 아까 흐트러져 있던 애들이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제 중요한 게 이런 게 그룹을 제가 안 묶어놨더니 애들이 막 섞여버렸네요. 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글씨 뭉치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리어레인지를 한번 해보시고요. 어유, 이런 거 하실 때는 어디 부분을 따로 포함을 시켜놔야 되겠습니다. 컨트롤 Y 누르는 겁니다. 와이어 프레임 자체가 그냥 보여지는 거죠. 이게 와이어 프레임입니다. 실제는 원래는 3D 같은 데서 부르는. 자, 어디에 속해 있지도 않은 곳에다가 윗부분에다가 이거를 한쪽에 포함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 친구는 자 이제 PC 버전의 틀을 좀 짜려고 하기 때문에 모바일이랑 완전히 틀려요. 자, 그래서 얘는 맨 뒤에다가 그렇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아트보드 1에다가 그룹을 주고 컨트롤 C 한쪽에다가 한번 어디에 속해 있지 않은 애들은 배열을 좀 못 해줍니다. 자, 됐네요. 자, 놓치신 분들 있으시다면 잘 봐주세요. 아트보드는 깔끔하게 작업 공간을 정리하는 데 쓰인다. 그래서 세로로 몇 개를 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그게 떨어지면 이런 순서로 보여줘라. 지그재그네요. 이렇게 갔다가 밑으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세로로. 아니면 수평으로 수직으로. 이런 부분도 따로 있어요. 요거는 수직으로도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이렇게 놓고 오케이 눌러볼게요. 그러면 애들이 종종. 근데 요거는요.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공간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로의 개수를 리어레인지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건 책에는 잘 소개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잘 안 쓰는 기능은 그리고 뭐 이런 걸 뭐 필요하겠냐? 예, 요거는 필수로 체크돼 있어 애들이 이동하는 겁니다. 자, 됐죠? 이제 PC 버전 이야기를 이 자리에다가 한번 짜볼까 합니다. 자, 이제 국내에 아주 유명한 회사 웹사이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모바일 페이지는 있어요. 웹앱 개념으로. 자, 지금 애플닷컴과 삼성닷컴, 네이버닷컴 세 군데로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대부분의 해상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디스플레이 설정을 보시게 되면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스마트폰은 에서 보는 거와 틀리게 모니터는 풀 HD 1920에 1080이 가장 일반적인 디스플레이 해상도입니다. 근데 이 페이지에 딱 맞춰서 만들게 되면은 너무 풀한 페이지가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런 페이지들은 과연 그 해상도를 채웠나 한번 구경해 보죠. 자, 이건 애플닷컴인데요. 좌우가 남지 않아요? 좌우가 남죠? 그러니까 요 사이사이를 꼭꼭 채우면서 디자인을 안 한단 말이야. 그리고 화면이 예전에는 그쵸. HTML5 이전의 홈페이지들은 보면 플래시가 판을 쳤죠. 플래시가 워낙 멋진 고급 애니메이션이라든가 UI, UX에서 많이 관여를 했는데 그 모바일 시대가 딱 나오면서 플래시가 보안에 문제가 있고 좀 무겁고 무슨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도 아직 그 플래시 홈페이지 SWF라고 하는 쇼웨이브 파일 페이지가 없어져 버렸죠. 보통 좌로 많이 몰려 있었어요. 왼쪽으로. 예, 보통 이제 중앙에 이렇게 몰려 있고요. 그리고 맨 꼭대기 보시게 되면은 가장 일반적인 파트로 이 부분이 헤더라고 하는 헤더라고 하는 영역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요만큼을 헤더. 그 다음에 가장 맨 밑에 보면은 푸터라고 하는 영역을 좀 갖고 있어요. 꽤 상당히 길죠? 스크롤이 많이 되는 거라 이 사이가 어떻게 들어갈지는 좀 모르긴 합니다만 푸터가 상당히 긴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요 밑에 보이는 요 영역 그래서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영역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푸터의 영역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는 또 섬세함이 좀 들어가 있는 컨텐츠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해당된 메뉴를 딱 눌렀을 때 뭐 물론 동영상의 힘은 되게 위대합니다. 동영상이 들어가야지 그냥 그림 세 개로 보여주는 것보다 딱 하나가 열리는 걸 바로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거 올릴 때마다 시각적인 요소에서 채워주는 느낌이 다 틀리죠. 이게 사이트마다 자기네들의 어떤 기술력을 웹사이트 아니면 앱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사이트는 좀 불편한데요? 잠시만요. 이런 거는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위아래 화살표 올라가기 내려가기 이런 거 필요하지 않나요? 애플은 이걸 좀 빠뜨렸네요. 보다 보면 위로 올리려면 잠깐만 기다려봐. 스크롤로 쭉쭉쭉쭉 올리거나 잠깐 밑에 거는 보야지. 이거 푸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더 푸터 이거 빼고는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리고 여기 로고를 누르면 어디든 누구나 압니다. 이건 맨 앞장으로 가는 거를. 자, 이건 이제 삼성닷컴 삼성닷컴의 메인 페이지죠. 로고가 여러분 익히 아시는 이게 수천만 원짜리 로고로 알고 있어요. 좀 바뀌었네. 파란색 타원에다가 삼성이라고 써 있는 로고였는데 지금은 파란색 타원을 없애버렸네요. 은하계를 뭐 상징하고 막 파란 색깔의 우주를 막 상징하는 거. 요거는 메뉴 자체도 화려하네요. 그래서 워낙 다품목 다양한 카테고리를 하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만 해도 원뎁 안에서도 뭐 예, 이 자체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시각적인 부분. 여기가 맨 윗부분이 헤더입니다. 시각적인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화면을 크게는 3분할을 했네요. 3분할을 해서 여기 작은 품목, 양쪽에 작은 품목, 가운데는 둘을 합친 듯한 4분의 2 정도는 가운데가 차지하고 있고 4분의 1과 4분의 1을 좌우에서 차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상당히 1920의 1080 크기를 유지하려고 좀 한 것 같습니다. 애플보다는 애플도 옆에 공간을 좀 포함한다면 꽉 차지하게 했네요. 이건 네이버 포탈이죠. 네이버 포탈도 이러한 크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포탈 메뉴의 팝업창 대신에 뜨고 있는 광고가 보이고 있고요. 자, 헤더 보통 이 윗부분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이죠. 검색하는 부분 들어가 있고 주로 많이 사용하는 메뉴 더보기가 있어서 메뉴가 더 있다는 컨텐츠가 많다는 것을 좀 분류로 보여주고 있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밑에 내려도 푸터는 거의 비슷해요. 밑에도 메뉴가 따로 있어요. 네, 이렇게 카피라이트가 있다고 했었던 거 제가 좀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아주 깔끔하네요. 네, 동그라미로 카피라이트를 말아주고 네, 이렇게 좀 표기를 해놨네요. 자, 그 중에 메뉴 하나를 눌러보겠습니다. 회사 소개를 딱 눌러보면 별도의 페이지가 뜨고 있는데, 야, 이게 페이지의 연동이에요. 계속 별도의 페이지. 아니, 페이지 자체가 바뀌었네요. 네이버에 화면 구성, 시각적인 화면, 예, 관련된 메뉴가 많다 보니까 옆으로 막 펼쳐놨네요. 그 안에서도 또 나눔. 관련이 있으니까 꺼내는 거예요. 다음에는 뭐 최근 뉴스 이런 거죠. 최근 뉴스. 게시물에 이제 최근 게시물이 좀 뜨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누르면 더 바로 가기, 더 볼 거 있으면 봐라. 그다음에 세 가지로 구분해서 갤러리 같은 느낌, 시각적인 걸 사람들이 좀 보고자 해요. 시각적인 부분으로 분류는 4개를 좀 많이 구분한 것 같습니다. 이게 3개로 구분해서 시각적으로 조금 넓게 보여봤고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여러분한테 알리고자 하는 내용들을 큰 제목과 함께 이렇게 4개 분류로 글씨만 써 있다면 몰라봤을 텐데 그림 메타포 이미지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거 일러스트레이터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크리에이터 워크 네이버 뭐 네이버와 함께하는 뭐 창작자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만 떴다면 재미없었겠죠. 자기 자신의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메타포 이미지로 형성한 거죠. 라인 형태로. 이런 걸 다 고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천하나 상징하는 뭘 소개하고 싶다. 제목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건 메뉴이고요. 이미 이렇게 짜신 분들도 있어요. 메타포 이미지를, 상징적인 이미지를. 예. 네이버와 함께 비즈니스를 같이 하자. 그 다음에 개발자, 네이버의 개발자. 이거 보실까요? 이거 구경해 보시죠. 이게 낯설었지 않았어요? 오른쪽에 방패 모양을 띠고 있는 저 O 써 있죠. HTML5. 꺽쇠로 열었다가 슬래시 꺽쇠로 끝나는 거를 저 그림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디벨로퍼. 자, 이거는 재밌네요. 프로젝트의 꽃. 야, 저 한국어를 좀 형상화해서 지금 뭐 네이버의 그 메타포 이미지를 여러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끝났나요? 그래서 이건 네이버의 홈페이지예요. 네이버의 그 자사 홈페이지. 회장님 계신데. 자, 그리고 뭐 많죠. 뭐 위에 네이버에 소개하기. 네이버도 네이버를 소개하려고. 이거 메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위치한 거예요. 왜 이 컬러를 썼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컬러 시스템에서 짰던 컬러를 그중에서 이거 쓰면 어떨까 해서 짰던 거였고요. 당연히 거기에는 배색을 고려해서 이렇게 짜시는 게 좀 좋겠죠.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 여러분도 네이버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회사 소개를 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보고 있는 데는 네이버의 회사 소개를 클릭해서 들어오고 있는 네이버 커프닷컴이라고 하는 네이버의 회사 소개 공식 사이트입니다. 네이버에. 네이버닷컴은 이제 서비스를 하는 공간이겠고요. 자, 여기 전체 화면을 캡처하는 기술들이 좀 있죠. 저는 엣지 브라우저를 쓰고 있는데 엣지 브라우저를 잠깐 띄워놓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네이버의 웨일 브라우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웨일 브라우저에 녹화하는 기능, 화면을 캡처하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캡처, 저걸 한번 눌러볼게요. 캡처, 전체 페이지 제가 찍어 보겠습니다. 전체 페이지를 캡처했더니 화면 전체가 이렇게 찍혔습니다. 찍혔는데 전체가 다 찍히는지 모르겠네. 자, 컴퓨터에 저장해 보고요. 과거 홈페이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홈페이지마다 그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남들의 그 홈페이지를 캡처해서 레이아웃을 적용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한 장을 좀 찍어 봤고요. 다음에는 저 삼성 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페이지가 아니라 거의 쇼핑몰 같은 느낌의 페이지 구성이라 뭐 차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잠깐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에 대상을 좀 붙여보고 캡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반응형으로 만들었네요. 삼성 홈페이지 F12. 그래서 F12를 눌렀을 때 요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는 반응형 홈페이지입니다. 반응형 홈페이지. 그래서 요걸 누르면 지난번에 이거 좀 보여드렸죠. 이분들은 이제 설계할 때 보통 세 가지를 보통 생각하시는데 PC 아니면 모바일. 모바일에서 가장 일반화된 게 뭘까요? 스마트폰. 작은 크기. 근데 태블릿도 무시 못해요. 태블릿.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짜실 때 뭐 태블릿, 삼성 태블릿이 갤럭시 폴드인가요? 아닌데. 그래서 각각 다 틀립니다만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패드는 768에 1024. 이걸 회전해 봤을 때는 거꾸로 돌려갖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정상적으로 네, 세 개의 디바이스 크기를 좀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스마트워치는 빼고 F12를 누르면 PC 버전이 딱 바뀌면서 그 석삼자가 지금 메뉴가 펼쳐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메뉴를 짜라고 했던 거예요. 메뉴가 없으면 구현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수집해봤던 아니면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어느 사이트 보시고 이걸 프린트 스크린 아니면 윈도우 시프트 S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요거를 반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포토샵을 통해서 과연 이분들은 1920 일반적인 모니터가 와이드해졌죠. 그 크기에 맞게 과연 어느 정도의 크기의 사이즈로 설계를 했을까? 그 장면을 한번 참고하면서 뭐 똑같이 만드는 건 아니지만 참고는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유튜브. 유튜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UI, UX가 있죠. 여긴 거의 꽉 차게 보여줬는데 F12 여기도 당연히 요즘은 반응형이 대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반응형을 만들려고 하는 여기는 어느 정도까지는 안 되네요. 자, 포토샵 프로그램을 열어봤습니다. 자, 저는
예, 방금 전에 클립보드로 복사했던 다음의 사이트를 컨트롤 N, 이 포토샵 쓰시는 분들한테는 또 중요한 설정이 하나 있죠. 컨트롤 K. 새 문서 만들 때 이전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컨트롤 K로 누른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요거 이전 버전의 프리 트랜스폼 자유 변형을 쓰고 싶다. 요걸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좀 좋아요. 요즘은 이제 이거 안 누르고 Shift 키를 누르고 하지 않고도 보통 일정 비율로 줄어드는데 이 옵션 두 개가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좋아요. 컨트롤 N. 보통 이제 복사했던 내용은 클립보드라는 곳에 들어가죠. 네, 그냥 OK 누르고 컨트롤 V 한번 해볼게요. 이게 다음 사이트의 화면 구성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제 포토샵을 다룰 수 있으시기 때문에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R을 누르면 룰러가 나타나죠. 자, 이게 단위가 이게 100단위로 쭉 나와 있어서 여기까지 잠시만요. 이거 룰러의 단위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컨트롤 K 많이 누르죠? 단위를 유니트, 이게 보이죠? 픽셀로 돼 있는 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픽셀이 아니면 밀리미터, 뭐 센티미터 이렇게 바뀔 수가 있으니까 참고로 센티미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렇게 맞출 수가 있으니까 룰러는 그걸 기준으로 해줍니다. 자, 다음 사이트에 룰러를 켜놓고 난 다음에 어디가 기준인지 볼게요. 기준, 룰러는 그 끝에 가서 이렇게 끄집어내면은 이런 가이드라인을 생성해 주죠. 보통 사이안 컬러, 역시 컨트롤 K인가? 예, 컨트롤 K. 예, 그래서 가이드, 그리드, 앤 슬라이스, 영화 제목 같네요. 저는 캔버스를 기본인 사이안 컬러에서 제가 원하는 컬러로 바꿔놨습니다. 예. 요거 밑에 요거 제가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그리드와 가이드가 빨간 선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드는 포토샵에서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드 볼 일은 뭐 우리가 설계를 한다거나 할 때 그렇게 짝인 좀 뭐 애매해서 빨간 색깔로 나와 있는 거고요. 자, 탭 키를 눌러서 메뉴가 안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어디가 정렬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볼게요. 예, 원래 저기 웹이나 앱 작업은요, 1픽셀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쫙 볼게요. 이건 코딩이 잘 된 건데, 예, 코딩을 이렇게 여기에 맞춘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대 한번 해볼까요? 픽셀까지 보이고 있죠? 이거 이 애매한 1픽셀 같은 경우는 못 맞춰주는데, 예, 이게 기준이 돼요, 이런 게. 우측도 보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이쪽에 밀어놓고, 역시 룰러를 끌어서 이 정도에 한번 맞춰볼게요. 이게 너비를 최적화한 거예요. 이렇게. 다음 로고도 여기 딱 맞춰져 있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딱 맞네. 자, 그럼 최적화된 크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이렇게 제가 끌어올려 볼게요. 방향키 조금 건드려 봐야 돼요. 약간 테두리를 줬구나. 이게 브라우저의 테두리인지, 예, 여기서부터가 시작이고 여기까지가 헤더의 영역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크기가 참 궁금한데요. 자, 세이브해서 캡처했던 자리에다가 이거는 다음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 사이트. 자, 그러면 요 크기가 기준이 되는데 크기가 궁금해요. 크기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마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모난 선택 도구 중에 페더 값을 제로에 놓으시고요. 이쪽 모서리 부분과 이쪽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좀 재볼게요. 자, 여기 지금 드래그된 영역 보이시죠? 여러분들 포토샵에서 제일 안 쓰는 단축키 중에 하나가 F8. 여러분 기능키 F7은 레이어 단축키죠. F8번은요 정보창이에요. 인포창입니다. 야,
다음 사이트가 너비가 1240인데 1240의 사이즈를 맞춘 거예요. 그렇구나. 예, 1240. 예, 다음 사이트는 1240의 크기를 좀 맞췄네요. 자, 그럼 나머지는 중간에 그냥 껴들어간 거죠. 예, 가이드라인을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은 컨트롤 세미콜론. 컨트롤 세미콜론을 보였다 안 보였다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이 뭐 JPG라 하더라도요. 자, 제가 JPG로 한번 잠깐 저장해 볼게요. JPG, 예. Save as JPG. 다음 사이즈가 뭐였지? 바보. 기억이 안 나? 자, 일단 저장부터 하고,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크기예요. 이게 전체 크기입니다. 1240 기억해. 1, 2, 3이 아니라 1, 2, 4야. 오케이. 최적화된 크기가 1240입니다. 중앙정렬이고요. 아, 그렇구나. 자, 원래 불필요한 부분을 제가 잘라보겠습니다. 크롭. 범위를 지정하고 크롭을 자르면 이게 전체 크기가 바로 잡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보통 일반적인 JPG들은요. 가이드라인을 세이브 에즈로 저장하시면 가이드라인이 살아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저장했던 다음 .jpg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보시죠. JPG를 열어봤을 때 가이드라인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포토샵에서 작업했던 분들이 가이드라인 룰러를 이용해서 가이드라인을 보일 수 있게 처리를 한 그 작업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웹용 저장은 가이드라인은 제거가 돼요. 자, 이제 우리는 크기를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이거는 캡처했던 방법은 네이버 앱이라고 하는 거에서 캡처를 했는데 이것도 분명히 크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좀 오늘은 PC에서의 화면은 과연 어떻게 설계를 할까? 동일한 방법으로 예, 시작과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 몇 픽셀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예, 정해졌네요. 나머지는 오버했는데? 나머지는 100% 비율에 맞게 왜 네이버는 이 안에다가 왜 이걸 안 넣었을까? 이게 좀 고민되긴 하네요. 예, 이건 왜 안 넣었지? 이 뷰가 좋은가? 왜? 모든 컨텐츠가 사이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 다음에 F8번을 눌러볼게요. F8번을 누르면 예, 인포 창이 나타난다고 했죠. 네이버 1483. 네이버는 1483을 일반적인 콘텐츠 크기, 레이아웃을 중앙에 정렬했는데 이 크기가 PC를 꾸밀 때도 이 크기를 어떻게 정했냐에 따라서 완전 사이트가 틀립니다. 완전히 틀리죠. 1483 픽셀을 썼네요. 나머지는 화면에 오버했을 때 헤더와 푸터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썼네요. 1483.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치는 그런 방법으로 보통은 이제 설계를 하는 분들은 이걸 이제 짜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과연 위에서 얼마나 띄었을까? 예, 이 띄운 것도 공학적으로 몇 픽셀을 띄워야 되겠다는 기준하에서 띄운 거예요.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못 맞췄구나. 예, 인포 창은 조금 닫아보겠고요. 아니, 우리가 이런 사이트를 꼼꼼히 본 적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요만큼 띄운 것까지, 얘들 박스의 크기까지, 이 박스의 크기까지 고려를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웹 디자인, 즉 UI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얼마나 맛깔나게 색깔을 잘 배합해서 어떤 그림을 넣으면서 여기다는 제목을 어디다 써야 될 거죠. 제목 쓰지 말자. 이건 갤러리 위주로 꾸밀 거고. 자, 이것도 과연 몇 픽셀만큼 띄어트려서 얘네들을 글씨를 썼을까? 이런 하나하나를
계산하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요 사이가 떨어진 간격을 이렇게 지정해 놓고 F8번을 눌러볼게요. 야, 얼마나 떨어뜨린 거야? 높이 보이지? 150 정도 떨어뜨렸어. 그래? 150 정도 떨어뜨려야지 보기 좋아? 여백 있잖아. 세이프 마진. 예, 예. 문서들도요, 빽빽하게 안 쓰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룰러들이 만들어낸 가이드라인으로 화면들이 구성이 되고요. 이런 경우도 분명히 애들 사이사이마다 크기가 있을 거예요. 와, 이런 걸 일일이. 이게 이제 웹 에이전시라고 해서요. 그 일반 홈페이지 제작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이사이를 어떻게 몇 픽셀만큼 떨어뜨린 걸로 애들을 짤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자, 제가 요만큼 한번 재볼게요. 아니, 이런 것까지 재야 됩니까? 372 정도 했네. 예. 인포 창은 F8번. 좀 움직여 볼까요? 오, 맞고요. 맞고. 딱딱 맞게 작업했구만요. 예. 그림 크기도 아마 정해져 있을 거예요. 자, 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직군도 보면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영상을 만드는 분들은 키프레임마다 그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처리해야지 속도가 빠를 것인가, 이거를 이제 인 이제 아웃을 할 것인가, 뭐 그래프를 쓸 것인가, 뭐 고민하잖아요, 그죠? 트랜지션을 쓸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이펙트 컨트롤에 있는 기능들을 쓸 것인가, 막 고민하듯이 이분들도 고민하면서 애들 사이사이를 만들고요. 글씨는 몇 픽셀짜리로 꾸밀 것인가. 근데 이게 정한 글씨 크기는요, 실제 크기가 될 수가 있어요. 코딩하는 분들도 요 크기, 글씨 크기를 몇 픽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이사이.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직업군으로 웹 디자이너들이 하는 아주 꼼꼼하게 작업하는 가이드라인의 그런 예였고요. 원본인 포토샵 파일도 있겠지만 이렇게 JPG로 내보낸 세이브 as에서 JPG로 내보낸 파일들은 여러분들 실제 이렇게 닫아놨다가 실제 JPG 파일을 열어보면은 가이드라인이 살아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코딩을 하는 거예요. 사이즈가 얼마나 되고 로고 크기는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계산을 하면서, 자, 일단은 우리 복잡한 건 싫어요. 아까 1242라고 하는 게 다음 카카오 다음 사이트의 너비였던 것 같은데요. PC 화면에서 1920을 기준으로 해서 주되 1, 2, 3, 우리는 1, 2, 3으로 할까? 번호 쉽잖아요. 1, 2, 30. 그렇죠. 가운데 정렬인데 1, 2, 30이 컨텐츠의 실제 크기야. 그리고 화면 가운데 있고. 요거를 이따 코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으니까요. 자, 잘 봤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올게요 하고 포토샵을 컨트롤 Q 눌러서 닫아보겠습니다. 자, 영상으로만 좀 담아 드려봤는데 여러분도 캡처를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캡처하셔서 좀 보시고요. 요렇게들 뭐 짠다. 자, 네이버를 너무 광고를 좀 많이 해주는 것 같네요. 다음도 회사 홈페이지가 있을 텐데, 예, 요게 좀 불편한 게 밑으로 내리고자 할 때는 내리고자 하는 회사 소개. 예. 다음 회사 소개 누르니까 뭐 또 있죠? 카카오. 카카오가 예, 다음. 예. 그래서 다음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되 카카오가 큰 힘이 된 거죠. 그래서 의외로 심플하네요. 카카오 눌러보니까 카카오 문화, 이게 메뉴입니다. 카카오 공동체. 클릭하고 꼭 메뉴가 보여야 되나? 이 장면도 볼게요. 이게 맵이란 말이에요. 카카오 누르니까 관련된 메뉴, 카카오와 관련된 메뉴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카카오 문화, 카카오 공동체 관련이 있어? 카카오의 역사? 카카오의 연역이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 히스토리 괜찮네요. 이렇게 네이밍, 이름 정하는 것도 현대적인 느낌이 또 늘게. 뉴스는 하나밖에 없고요.
기술과 서비스는 기술과 서비스 진짜 따로따로 구분해 놨구만요. 약속과 책임. 여러분 이거 이름 보실까요? 또 네이블 이름 보세요. ESG가 뭐야? 그러니까 용어를 메뉴 이름을 전문성 있는 용어를 쓰면 사람들이 몰라봐요. 몰라봅니다. 이 풀어서 뭐 사회 무슨 공원이라든가 이게 써주면 좋은데 이게 의외로 우리가 용어에 내가 약한 것인가? 소셜 임팩트, 디지털 권리, AI 윤리, 인공지능을 말하죠.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니라요. 이거 참 궁금하다. 눌러볼게요. 카카오, 다음 카카오, 다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ESG가 뭐야? 용어가 뭐야? 보겠습니다. 용어가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리가 몰라나? 몰라서 그런가? ESG,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카카오의 약속과 책임. 이 사람들은 이걸 찾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글쎄요. 구글. 그러니까 메뉴 이름을 정하실 때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풀어쓴 이름을 써야 돼요. 잠깐 보겠습니다. 공부 좀 한번 해보죠. 자, ESG,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의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 약자. 기업이 말을 못하겠네요. 이걸 풀어서 뭐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렇게 말하기 뭐하니까 ESG라는 용어를 쓰신 것 같습니다. 기업이 고객 및 주주 혹은 직원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지배 구조는 투명한가, 그러니까 올바른 경제라든가 내부 조직,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어떤 공헌도, 사회 공헌도를 말하는 거겠네요. 아마 사회 공헌도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이런 용어들이 많이 생기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ESG 경영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런 키워드 검색된 것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용어 참 어렵습니다. 메뉴 이름 정하실 때. 그럼 너는? 저요? 명확하지 않을까요? 자, 물론 이제 자료가 100% 다른 분들의 자료를 갖고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전체 구조는 좀 알아봤고요. 결국은 너는 무엇 할 것이냐.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구조를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아트보드를 이 좁은 공간 안에다 다 모든 걸 다 모아놔 봤는데 자, PC 자리를 클릭해서 얘한테 집중해서 볼게요. 자,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잠깐만 모르지. 자, 아트보드 툴을 딱 누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아트보드 툴을 누르시고 난 다음에 여기 모서리 보이시나요?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설계라 꼼꼼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트보드를 이걸 기준으로 해서 느릴 거야.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데. 또 FHD로 해야지. 이거는 누르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비율 유지하는 거고요. 1920에 탭 1080. 요 크기인데? 엔터 쳐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해상도 크기입니다. 그래? 근데 왜 크게 작업했네? 실제 위는 크게 작업했죠. 자, 아니면 박스를 같은 크기로 그대로 유지할까? 컨트롤 Z.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이 크기를 우리가 고려했듯이 여기 안에서도 그 박스로 그 PC 안에 들어가는 화면을 네모난 와이어 프레임을 짜볼게요. 이거 누르신 다음에 아트보드는 원래대로 돌린 거야? 일단 형평성 동일한 걸 위해서 이 자리에다가 클릭한 다음에 1920에 1080. 제가 좀 크게 작업했군요. 설명도 쓸 겸 해서. 이게 바로 화면 크기입니다. 화면 크기고요. 눈에 띌 수 있게 기본 컬러로 바꿔줘 보겠습니다. 자, 이거 앞으로 이 크기를 맨날 또 그리기 좀 귀찮죠?
그리기 귀찮으면 F8번입니다. 여기 웃긴 거. 방금 전에 포토샵에서 F8은 인포 창이었죠. 셀렉트한 점점점점 보이는 공간의 크기를 바로 정보로 보여주는 인포였죠.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F8번은요. 심볼 등록이라고 이 기능키가 다 틀림이라고 합니다. PC. 이게 PC 크기야. PC인데 1920. 네, 이렇게 써오겠습니다. 네, 누가 봐도 PC 1920이라고 써 있죠. 잘 봤다. 자, 이게 PC 화면인데 스크롤될 화면까지를 쭉 짜야 된다면 아주 길게 짜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화면에 보여지는 첫 화면 정도만 일단 짜보겠고요. 자, 이 친구는 오려가지고 레이어 바로 1번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컨트롤 F 원래 있던 자리인가요? 예, 확실히 한번 해보려고 했고요. 자리 잡기 해봤고요. 자, 레이어가 이렇게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다는 개념은 작업을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 자, 윗부분에서 화면을 어떻게 짤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가 짜려고 하는 거 있잖아. 클릭. 1230. 외기도 쉽잖아. 1230? 작은 거 아니야? 그 정도는 돼야 되겠다. 아니면 뭐 네이버 따라서 1900, 1240이 해도 될 텐데 일단 임의로 한번 짜볼게요. 요렇구나. 근데 화면이랑 좀 배율이 안 맞죠? 그래서 보통 이제 화면 가운데 정렬할 수 있게 두 개의 이거는 제가 색깔 이건 제 마음대로 그린 거예요. 자, 물론 이제 너비는 딱 맞춰졌죠. 컬러는 제가 좀 뿌연 컬러를 좀 줘보겠습니다. 자, 이게 페이지인데 밑에 있는 화면을 레이어를 잠깐 풀었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락, 컨트롤 2로 락 가는 거랑 좀 틀린 개념이에요.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이 두 개의 객체는 선택을 하면 포토샵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온라인 창이 저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시고 이렇게 맞춰서 칸칸이 맞춰봤습니다. 기준은 일단 아트보드로 할까? 예, 아트보드로 누르시게 되면은 아트보드 기준으로 해서 자,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고 쳐볼게요. 탁, 탁 아주 깔끔하게 배열했는데 조금 내려가 있네요. 아트보드를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이런 화면 구성을 좀 짜야 되겠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울리는 듯한 좀 배색을 좀 반대로 할까요? 이 친구가 좀 칙칙해야 될 것 같으니까 심볼을 더블 클릭해서 칙칙한 컬러를 줘보겠습니다. 아우 칙칙해. 얘를 이건 이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파악을 해서 하려고 하는 거라 이 친구가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자, 심볼은 바꿀 때는 바꿔놓고 빈 곳을 더블 클릭하면 나가죠. 자, 이 친구 잠궈 놓고요. 레이어에서 예, 요 화면을 좀 차라리 밝게 하는 게 낫겠다. 볼까요? 나머지는 배열하는 거죠. 뭐 하지? 일단은 좀 길어져야 될 필요성은 좀 있습니다만 일단 상단 부분을 어떻게 짤 것인가. 일단 계획부터 짜는 거기 때문에 자, 심볼 속에 우리가 쓸만한 친구들이 있는지 봐서 이게 제가 UX 설계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심볼을 한번 써보라 라고 추천해 드렸던 대상들이었죠. 일단 로고는 이 정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검색 넣어줄까? 검색 만들어 놓은 게 문단. 검색은 어디 갔지? 예. 이게 심볼들이 근데 다 있어야 돼요. 이것도 약간 검색이랑 유형이 좀 비슷한 애들이에요. 있는 애들 하면서. 너무 작은데. 자,
이렇게 배치들을 해 주시면서 이거는 말 그대로 계획을 짜는 거니까요. 너무 심볼에 의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레이어 하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하다면 아래에 있는 아트보드 공간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게 편하시다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이 작업을 하다 보면 뭐가 같이 붙어 있는 것보다는 끼리끼리 또 붙어 있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존재하는 이 친구 여기 있는 공간에다가 컨트롤 F 많이 쓰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짜봤고요.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자 됐네요. 여기는 애들을 얹는 건데 이거 이제 설계는 각각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느낌은 요 밑에다가 우리도 영상 같은 게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 그지? 컬러는 이건 임의로 짜는 거니까 컬러는 임의로 한번 제가 줘보겠습니다. 예, 요거 이제 작업하는 데 있어서 컬러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 아닌데 크기를 좀 고려해 보고 여기에 메뉴들을 집어넣을 예정이에요. 메뉴를 직접 쓰긴 좀 뭐한데 아이템이라고 할까요? 아이템 1, 아이템 2 글씨 크기에 따라 또 틀립니다. 근데 직접적인 건 이게 좋아요. 이거 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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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자 게시판이긴 한데 4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직접 글씨를 쓰셔도 되고 여기다가 메뉴 너무 짧죠? 상단 메뉴라고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 이게 실제는 이게 W 메뉴를 말해요. 근데 꽤 긴데 자 W 메뉴 5자 정도 되겠네요. 메뉴 1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메뉴가 너무 큰 거 아니야? 로고는 아직 안 왔죠? 로고는 요 정도 로고가 좋지 않을까? 자 됐고요. W1 복제를 해서 W2 여러분 메뉴 이름으로 원래 바꿔놔야 돼요. 잠깐 이게 좋은 게 그거 아닌가? 복제하는 거. 그쵸? 상단의 메뉴는 이렇게 펼칠 거고 오케이. 뭐 회원제도 아닌가? 자 회원제면 이렇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 틀리거든요. 회원제를 이용하겠다? 이렇게 한번 짜시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뭐 시각적으로 표현할 건데 시각적으로 표현할 거면 심볼을 쓰는 게 낫죠. 심볼에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요. 픽 던져놓고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자체가 난 이런 느낌으로 여기다 뭘 넣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짜보고 있는 내용이고요. 설계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는 뭐 얘를 그냥 써볼까요? 이렇게 던져놓고 너 메뉴가 어떻게 구현할 거야? 나는 포털 사이트가 아니거든. 이거 4개야. 4개. 4개의 메뉴를 누르면 바로 가기 할까? 그렇지. 여기서 찾아가게 해도 되는데 사람들한테 이거를 4개로 하나 복제한 거리가 일정하면은 이거 잘 보세요. 4개를 배치하려고 해요. Alt 키를 누르면서 이동. 좋아. 컨트롤 D 이래도 되고요. 아니면 적당한 공간에 떨어뜨려 놓고 이 정도의 공간들을 떨어뜨려야 되겠다. 혹시 이거 보실까요? 그림 그리실 때만 쓰는 건 아닌데 이 둘을 선택해서 컨트롤 Alt B 블렌드 현명하군.
예, 블렌더입니다. 간격을 떨어뜨려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림 그릴 때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 저걸 이용해서 이 심볼 하나만 조금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볼게요. 예, 얘 조그만 친구기 때문에 자, 왜 이렇게 안 움직일까? 자, 컨트롤 Y. 어떻게 딱 잠긴 것 같이 막혀 있네요. 아, 예. 이 점 잡고 움직여야 되겠다. 이 선으로만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게 좀 흠이 있네요. 선으로 만들었다면 네가 직접 바꾸면 되지. 컨트롤 Y. 아니, 내용이 채워져 있는데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간격들을 가운데 선을 잡고 그냥 배치를 하시는 게 편하신 분들은 배치하는 게 더 좋아요. 배치? 네. 와이드 지금 제가 블렌드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여기 좀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배치를 해서 꾸미셔도 되겠습니다. 지금은 네. 심볼은 이 친구 셀렉션 툴을 이용하는 것도 편하시겠네요. 직접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간격으로 쟤네들이 일정하게 표현이 되고 있으니까 오케이. 이게 주된 내용이지. 사람들한테 바로 가게 해주려고 W 1, 2, 3, 4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고요. 다음 커뮤니티는 뭐가 있어? 공지사항. 공지사항 너무 일반적인 거 아니야? 공지사항 아니면 뭐 핫한 뉴스 이래서 메뉴 이름이 안 정해주면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 회원제를 이용해서 쓸래? 여기 회원 가입한 사람만 글을 쓰게 할 거야.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가입할까? 뭘 볼 게 있어서? 요때 이런 거 좀 생각해 봐요. 개인정보는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거 소셜 로그인으로 네이버 회원 가입한 사람들이 그냥 네이버 클릭하면 네이버 회원인 사람들 자동 로그인하게 할까? 그것도 좋겠다. 자, 이게 이 기술을 우리가 적용할지. 자유 게시판 어때? 아니면 갤러리. 우리 만약에 가수분들의 팬클럽 보통 이제 그림이 이미지 넣는 경우 아시죠? 갤러리가 들어가면 포토 갤러리? 예. 거기 쓰는 거에 따라 틀리겠죠. 그래. 이거는 원래는 밑에 넣어야 되는 영역인데 여기 딱 두드러지게 딱 보이게 해놨네요. 저는. 자, 주된 내용은 이 둘이라고 가정해 보고요.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이브. 이 파일 하나하나를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요 밑에는 특별한 게 없으면 목록을 그냥 집어넣을게요. 여기 둘에는 공지사항과 포토 갤러리. 공지사항이 요만큼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기본 컬러는 넣어보고요. 공지사항은 조그맣게만 보이게 하자. 그럴까? 요 정도 보이게 하고 포토 갤러리를 여기 펼치게 할까? 네, 공지가 글씨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좋겠어. 그 다음에 밑에는 푸터. 원래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는 많이 펼쳐져야 돼요. 여러분 구글 사이트 가보신 적 있잖아요. 구글 사이트는 많이 펼쳐지나요? 구글은 또 의외죠. 구글 사이트 같은 경우는 검색창만 가운데 있잖아요. 자, 여러분 보시죠. 그 거대한 기업인 구글이 유튜브도 안 나오고 왜 이렇게 심플할까요? 이분들의 철학일까요? 워낙 많으니까 구글은 원래 검색에서부터 출발했던 거였고 회원 가입한 사람만 볼 수 있게 오른쪽에 메뉴를 묘하죠? 이런 데 숨겨놨죠. 그러니까 이 UI, UX는
뭐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틀리고 여기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구글에 계정이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의외죠. 지메일과 이미지가 메뉴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모여 있는 요 앱 이 자체가 주된 메뉴를 요 안에 숨겨져 있죠. 자, 여러분 우리 꼼꼼히 안 봤다면 여기는 사용자의 그 편의를 좀 가급적 주되 검색만 잘해라. 뭐 네이버에 검색해도 되지만 구글을 써봐. 검색이 편할 거야. 광고도 없고 여러분 편한 거 한번 써봐. 이런 식으로 아마 이런 그런 철학이 좀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지는 딱 누르니까 이미지 검색하는 걸로만 좀 바뀌어 있네요. 네. 그리고 광고를 별도로 안 하고 있죠. 콘텐츠 자체에 광고를 많이 하죠. 유튜브라든가. 자, 이렇게 철학들이 참 틀립니다. 아까 보셨던 내용들 중에서 푸터 영역이죠. 푸터 영역. 그래서 한 화면 안에 모든 게 다 보여진다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하단에 로고가 있고요. 자, 지금 제가 짜본 PC에서의 아주 심플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너무나 심플하죠? 다음이라던가 카카오, 우리가 알고 있는 쇼핑몰 같은 경우 너무 많은 게 펼쳐서 내리고 막 보여주고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했던 거였고 PC 버전은 의외로 심플합니다. 우리 다음번에는 서브 페이지는요 위에 똑같고요 아래도 똑같고 가운데 여기만 바뀌어요. 여기만 틀리게 나옵니다. 제가 옆으로 빼봉이 날 텐데 서브 페이지는 화면의 시각적인 부분보다 글의 내용이라든가 내용을 좀 보게 해주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페이지 한 장을 넘겼을 때 그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서브 페이지에서도 보면 뭔가 늘 공지라든가 포토 갤러리를 보이고자 하는 사람은 꺼내겠지만 가급적이면 여기를 최소화시키죠. 최소화시켜주고 지금은 이제 서브 페이지 구성은 아직 하지 않았는데 여기 내용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PC 버전은 의외로 이 파트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마젠타 컬러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영역이 컨텐츠의 영역, 위아래는 공통된 영역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PC 버전에서의 UX 좀 길었지만 왜냐하면 다른 걸 좀 검토하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짜봤던 IA 정보구조 사이트 맵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내용들을 배치하고 여기서 두 가지 공지와 포토 갤러리를 꺼내기로 했다. 근데 느낌 봤을 때 이 그림 봐서는 모르겠죠? 모르니까 그거를 깔끔하게 사이트 맵으로 정리하거나 좀 거기에 부수적인 글씨라던가 기호 이런 걸 표기해서 요 안에다 아직 그림은 넣지 않았습니다만 동영상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 과정을 보시도록 하고요. 이거는 버전 3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해드릴게요. 중요한 게 어디다 저장하느냐. 여러분 자료 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메모장에다 메모장이라는 바탕화면 폴더에다 했습니다. 네, 배포해드리겠고요. 일단 UX 설계는 여기까지였습니다.